네, 목요일장 마켓세븐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손지웅 차장 모실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이번 주 국내 시장 하락은 너무나 거칠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거세다보다는 거칠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딱히 눈에 보이는 악재가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락 이유를 찾자면 굳이 찾자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번 주 월요일 시장도 좀 지수 하락폭이 컸고,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이 화요일 날 2%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요. 뚜렷한 악재가 사실 있다기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로 인한 리세션 우려로 인해서 지금 국내 증시에는 매수 주체가 뚜렷하게 없는 상황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테크 관련 펀드 청산 이슈가 있으면서 한국이랑 대만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IT를 급격하게 좀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폭이 커진 상황이고, 또 CFD나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 또 집중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진한, 답답한, 아까 말씀하셨던 굉장히 거친 하락폭이 이어졌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키움증권 CFD 반대 매매가 터졌다라고 어제 기사가 크게 났죠. 어제 또 여기에 그래서 하방 압력이 더 커진 게 아닌가라는 이유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CFD 계좌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CFD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 상품으로서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좀 크게 높이 일으킬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 사실 작년에 금감원 조치로 인해서 증거금률이 40%로 올라간 상황이라서 레버리지를 상대적으로 지금은 높이 쓸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CFD 계좌를 쓰면은 이제 대주주 이슈로부터 좀 자유로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큰 규모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CFD 계좌를 많이 이용하시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메리츠증권을 제외하고는 타 증권사들은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다 주문이 나가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의 외국계 매도 창구가 굉장히 많이 보였기 때문에 CFD 계좌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FD 계좌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IT 업종이나 엔터 업종 급락이 좀 집중되면서 이쪽에서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글로벌 IB인 골드만삭스가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경기 침체 시 주식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간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침체가 조금 더 그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시티은행에서도 경기 침체 가능성을 50%로 상향을 했고요. 최근에 이런 영향으로 천연가스, 곡물 등 원자재 등이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도 좀 급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지금 피크아웃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역시도 사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금리 역시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좀 경기 침체 지표가 확인이 된다면은 그때는 주식을 이제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은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긴축을 강하게 하는 상황인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또 유가나 커머디티 가격 등이 좀 하향 안정화되면은 이제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식을 사야 되는 구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때는 주식을 사야 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다음 달 나오는 지표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걸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에너지 가격이기 때문에, 최근에 5월 달 지표도 사실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부담이 됐었고, 근데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는 선물 가격으로 이제 미리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먼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장 초반 또 1,000억 원 넘게 외국인이 매물을 던졌습니다. 끝내 막판에는 3,000억 원 넘는 매도폭을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예, 아무래도 리세션 우려가 커지면서 뭐 국내 글로벌 경기에 선행하는 국내 IT 업종을 선제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글로벌 자금 유출 트렌드를 보면은 뭐 한국이나 대만, 뭐 인도 등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국가 위주로 좀 자금 유출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뭐 한국이랑 대만 같은 경우는 워낙 IT 중심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로 봤을 때는 글로벌 경기 리세션 우려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국내 첫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도 주의로 격상을 했는데요. 관련주 가운데 어제는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었을까요? 네, 원숭이 두창 관련주라고 해서 어제는 뭐 미코 바이오메드, HK 이노엔, 그리고 뭐 녹시자 MS 등이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어제 뭐 독일 입국한 내국인이 원숭이 두창 첫 확진이 되면서 뭐 주가 급등한 상황입니다. 다만 뭐 관련주라고 해서 뭐 아직은 뭐 뚜렷한 백신을 개발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뭐 천연두 백신 임상 준비를 한다 뭐 이런 등의 아직 가능성을 사실 내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마켓세븐에서는 한 번도 원숭이 두창 테마를 다룬 적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갑작스럽게 관련주가 올라오고 이 흐름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에 코로나19처럼만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그 내에서 순환매가 돌아줄까요? 최근에 뭐 관련해서 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구글 트렌드를 뭐 원숭이 두창을 쳐보면은 사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구글 트렌드 검색어 키워드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이게 뭐 코로나처럼 확산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뭐 관련주들을 매수하기에는 아직은 뭐 그 확산세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지 않나라고 네,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좀 짧게 보자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산업부가 오늘 백신 제조 기술 등 첨단 바이오 분야 4개의 기술을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로 추가 지정한다라고 합니다. 하락장 속에 바이오 섹터가 주도 테마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최근에 뭐 낙폭 과대 섹터였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바이오는 경기 민감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일종의 뭐 피난처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바이오 USA에서 뭐 알테오젠이 파이프라인 기술 수출 관련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뭐 알테오젠 주가가 굉장히 강했고요. 다만 뭐 일정 부분 바이오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반등을 한 상황이라서 지금에서는 뭐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조정을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 구간을 한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 테마 같은 경우는요. 저희 그럼 마지막 키워드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세요. 삼성전자가 58,000선이 깨졌습니다. 연일 신저가를 또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죠. 카카오는 시가총액 10위권 밖으로 밀려나서 기아와 역전되기도 했는데요. 대형주 현재 상황에 대한 리뷰 부탁드릴게요. 뭐 말씀 안 드려도 뭐 잘 아실 것 같지만은 뭐 대형주 시총 상위 대형주들 주가 흐름 굉장히 부진한 상황이고,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는 뭐 리세션 우려까지 지금 반영을 하면서 뭐 신저가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주로서 뭐 고 밸류에이션을 받아왔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고 밸류에이션도 사실 긴축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뭐 지금도 뭐 실적 모멘텀 뭐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는 국면이라서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요 위축 우려가 높은 가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나노 파운드리 양산을 미룬다라고 어제 기사가 났는데요. 또 근데 바로 이어서는 아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다라고 또 정정 기사가 났더라고요.
계속 어긋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삼성전자 바닥이 어디일까요? 뭐 정확히 뭐 바닥이 얼마인지는 뭐 저도 그걸 맞출 수는 없지만 지금 뭐 펀더멘탈 관련해서 서버 오더컷 이슈도 지속되고 있고 뭐 IT 기기 수요 부진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러한 부분은 주가에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에서는 지금 매크로 우려가 계속되면서 특별한 뭐 매수세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사실 주가 반등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업황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은 좀 매크로 플레이로 좀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크로 플레이로 관점을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개별 종목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나요? 개별 종목은 사실 지금 뭐 투심이 굉장히 안 좋고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신용잔고 추이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 신용 반대매매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 사실 오늘 장 초반에도 신용 반대매매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오늘 해서 뭐 신용 잔고가 뭐 얼마 정도 감소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신다면은 많이 급감했다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부담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좀 주식에 대해서 접근 방법이 좀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실적만 봤다면 이슈까지 같이 체크하시고 차트 보시는 분들도 요새 굉장히 많으신데 볼린저 밴드라고 지지선을 굉장히 확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뭐 기술적 분석을 뭐 같이 가미해서 주식을 하시면 사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매크로장에서 지금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잘 안 통하는 국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만 맹신을 하신다면 사실 뭐 크게 좋지는 않은 상황으로 네.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보고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에도 한국 배터리 3사는 주력인 하이니켈 배터리 핵심 원재료 니켈 가격이 하락하면서 오히려 웃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하반기에 배터리 쪽에 대한 투자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니켈 등의 원자재 가격이 결국 투기 수요로 인해서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을 상황이고 굉장히 좀 안정화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원가 부담이 셀업체 같은 경우는 원가 부담이 완화된 상황이라서 업황으로 보면은 셀 3사는 뭐 하반기 때 뭐 생각보다 우려보다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양극재 소재 업체 뭐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기대하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아무래도 뭐 IT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극재 소재 등이 피난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업체도 뭐 하반기 때 굉장히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7월 말에 6개월 보호 예수 해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시설 투자에 7조 원을 넘게 이렇게 금액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3사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하반기에 눈여겨봐야 될까요?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지금 뭐 유가도 높은 상황이라서 SK 이노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유가 플레이로도 사실 뭐 적당하고 지금 SK 온의 밸류가 뭐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국면에서는 SK 이노베이션이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그래도 국내에서는 캐파 투자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사이드를 보신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배터리 3사 앞으로 계속해서 또 크게 사이클이 돌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 마켓세븐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광화문센터 손지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